8가지 음식을 다시 드면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제가 공유하는 이유는 두려움을 퍼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40을 넘긴 분들께 그 어느 때보다 건강이 취약해지는 시기, 적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긴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냉장고를 열고 어젯밤 남은 밥통을 꺼내 전자레인지에 넣고 익숙한 팅 소리를 듣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지만 과연 이 따뜻해진 한 끼가 장기적으로 축적되면 발암 가능성이 있다고 국제기구들이 분류한 해로운 화합물들이 은밀히 접시에 스며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한국의 많은 40대 이상 분들이 바쁜 일과와 생활 탓에 무의식적으로 매일 음식을 반복해서 데워 먹습니다. 무해해 보이는 이 습관이 사실은 병을 불러오는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시간과 음식을 절약하려는 일이 종종 위험한 덫이 됩니다. 특히 목록의 마지막 음식, 가장 위험한 숨은 적은 여러분을 소름 돋게 할 것이며 제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겁을 주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울리는 경고의 종소리입니다. 40 이후에는 부엌에서의 작은 선택 하나가 장기적인 건강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득이 습관은 방패가 되지만 방심은 병이 조용히 쌓이도록 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결정은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 자신의 한국의 부엌에서 저와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이번 경우 지식은 단순한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뇌를 지켜주는 방패이며 차가운 통계 속에서 여러분과 가족이 또 다른 희생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기회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종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용이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시고 아직 동의가 되지 않는다면 숫자 0을 남겨주셔서 앞으로 더 나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Dr. 딜런입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노인 건강관리 분야에 30년 이상 종사한 경험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접시 위에서 진정한 위험을 대표하는 첫 번째 음식은 바로 든 찬밥입니다. 이는 매우 흔한 습관이지만 건강에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찬밥 한 그릇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무심코 잘못 뜨면 그것은 진정한 독소의 온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밥을 많이 지어 냉장고에 넣어두고 나눠 먹는 습관이 매우 흔하기 때문에 이 위험은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하얀 쌀알 속에 바실루스 세루스균이 은밀히 숨어 증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균은 위험한 세균으로 열에 견디는 독소를 분비할 수 있습니다. 즉, 밥을 전자레인지에 최대로 돌려도 그 독소는 차갑게 남아 몸을 해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밥이 실온에 2시간 이상 방치되면 특히 한국의 장마철처럼 습한 기후에서는 세균의 증식 속도가 거의 통제불능 상태에 이릅니다. 생성된 독소는 구토, 심한 복통을 즉시 일으킬 뿐만 아니라 만성염증을 유발해 장기간에 걸쳐 소화기암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는 곧 일상 식사 속 작은 습관 하나가 장기적인 건강 재앙의 시작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뿐 아니라 고온으로 밥을 드는 것, 특히 기름에 볶거나 전자레인지를 최대로 돌리는 방식은 아크릴라마이드라는 화학 물질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한 이 화합물은 쌀 속 아미노산과 당이 고온에서 반응해 만들어지며 밥을 들 때마다 그 위험이 다시 점화됩니다. 안전해 보이는 밥 한 그릇이 이제 몸에 조용히 해를 끼칠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보이지 않는 덫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한국의 영양학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밥은 지은 후 즉시 식혀야 하며 가능하다면 소분해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24시간 이내에 먹어야 세균이 독소를 만들 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들 때는 반드시 한 번만, 그리고 찜이나 약간의 물을 더해 밥이 과열되지 않고 골고루 따뜻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절대 조리된 밥을 실온에 하룻밤 두지 말고 반복해서 드는 일도 삼가야 합니다. 매번 들 때마다 해로운 물질은 더 쌓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밥은 한국 식사의 영혼이지만
부주의하다면 풍요의 상징에서 병의 씨앗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보관과 드는 습관을 약간만 바꾸어도 여러분과 가족을 예측할 수 없는 위험으로부터 지킬 수 있습니다. 익숙한 밥그릇이 부엌 속에 은밀한 독약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두 번째 식품의 함정은 데워 먹는 닭고기 도시락에 숨어 있습니다. 이 습관은 건강한 단백질을 발암물질의 원천으로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한국 식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많은 요리 중 닭고기는 언제나 건강을 위한 황금 단백질 공급원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겉보기에 건강해 보이는 그 이면에는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남은 닭고기를 데워 먹는 습관이 영양 가득한 음식을 은밀한 독소 저장고로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주한 서울의 생활 속에서 적지 않은 가정이 닭갈비, 삼계탕, 닭구이 같은 요리를 넉넉히 준비해두고 냉장고에 넣었다가 다음날 다시 데워 먹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고기 속의 소중한 단백질이 해로운 화합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과학자들은 경고합니다. 닭고기를 고온에서 들 때, 특히 155G를 넘는 경우 그 안의 아미노산, 당, 크레아틴이 서로 반응하여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을 생성한다고 합니다. 이는 대장암, 전립선암, 유방암 위험과 관련이 있다고 여러 역학 연구에서 밝혀진 위험한 화학 물질입니다. 더 무서운 점은 이 과정이 숯불 위에서 구울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자레인지를 높은 출력으로 가동하거나 닭고기를 다시 기름에 튀길 때도 충분히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위험성은 닭고기를 여러 번 데워 먹을수록 더욱 커집니다. 이때 고기 속 원래의 단백질 구조가 파괴되어 변형되며 최종 당화산물 AGESD로 불리는 물질이 생깁니다. 이는 만성염증을 유발하고 체내를 산화 스트레스 상태로 몰아넣는 주범으로 심혈관 질환, 당뇨병은 물론 비정상 세포의 성장을 촉진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닭고기를 시금치, 배추, 감자와 같은 질산염이 풍부한 채소와 함께 두면 유해한 질소 화합물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이는 영양 균형이 잡힌 듯 보이는 식사가 사실은 잠재적 재앙으로 바뀌는 위험한 시너지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영양학자들은 이렇게 권고합니다. 부득이하게 닭고기를 데워야 한다면 반드시 약한 불에서 중탕하거나 오븐의 저온으로 다시 구워야 하며 전자레인지의 최고 출력은 절대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기에 약간의 물이나 육수를 더해 촉촉함을 유지하면 원치 않는 화학적 변화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같은 닭고기를 2번 이상 드지 않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차가운 닭고기를 샐러드, 김밥, 샌드위치에 활용해 보십시오. 간편하면서도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온 가족의 건강 안전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순간의 편리함 때문에 예측 불가한 위험을 감수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습니까? 냉장고에 남은 밥이나 닭고기를 자주 데워 드시나요? 지금 댓글로 당신의 습관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그들의 부엌 속에 숨어있는 위험을 깨닫게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위험한 식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것은 겉보기에는 건강식처럼 보이는 시금치와 다른 질산염이 풍부한 채소들이 잘못 데워졌을 때입니다. 시금치는 한국의 수많은 음식에서 흔히 쓰이는 녹색 채소로 가정식 밥상 위의 나물에서부터 식당의 반찬에 이르기까지 늘 곁에 있어 왔으며 오랫동안 건강을 위한 자연의 명약으로 찬사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보관과 재가열이 잘못되면 이 무해해 보이는 채소가 몸속에 잠재된 악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시금치뿐만 아니라 스위스 차드, 샐러리, 비트, 아르굴라도 모두 상당히 높은 천연 질산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질산염이 보관과 재가열 과정을 거치면서 아질산염으로 변하고 다시 아미노산과 결합해 니트로사민을 형성할 수 있는데 과학자들이 이를 침묵의 살인자라고 경고합니다. 니트로사민은 의학에서 낯선 존재가 아닙니다. 수십 편의 연구가 이 화합물과 위암, 간암, 심지어 식도암 발생 사이에 밀접한 연관성을 입증했습니다.
더 무서운 점은 그것이 바로 각 가정의 익숙한 부엌에서 형성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금치나 질산염이 풍부한 채소가 실온에 몇 시간 동안 방치되면 채소 속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세균이 빠르게 질산염을 아질산염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것을 급히 전자레인지에 넣거나 뜨거운 기름에 다시 볶을 때 화학 반응이 일어나 니트로사민으로 변하고 단 몇 입만 먹어도 몸속에 스며들 수 있는 독성 물질이 됩니다. 위험은 단백질과 함께 가열될 때 더욱 커집니다. 고기, 생선, 달걀 등이 채소의 아질산염과 결합하면 니트로사민 형성에 필요한 아미노산이 추가로 공급되어 훨씬 더 강력한 수준으로 생성됩니다. 연구자들은 든 시금치에서의 니트로사민 농도가 생시금치보다 최대 10배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측정한 바 있습니다. 즉, 건강식처럼 보이는 한 그릇의 시금치국이 데워진 후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암의 덫임으로 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 가정에서는 시금치국, 비트국, 볶은 채소 등을 여러 끼니를 위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 흔한 일입니다. 그러나 식탁 위에 채소를 식혀 두었다가 다음 끼니에 다시 드는 습관이야말로 건강을 위험 속으로 몰아넣는 진짜 원인입니다. 니트로사민은 즉각적인 증상을 일으키지 않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몸속에 조용히 축적되며 누구도 바라지 않는 난치병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오늘부터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신선한 채소를 우선시하여 조리 후 바로 한 끼에 섭취하십시오. 꼭 보관해야 한다면 조리 후 즉시 빠르게 냉각시키고 24시간 이내에 드셔야 합니다. 절대로 여러 번 데워 먹지 말고 가능하다면 남은 채소는 샐러드로 활용하거나 이미 조리된 음식에 신선한 채소를 추가해 두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경고의 종소리입니다. 밥상 위의 초록빛 잎사귀들은 여러분을 살릴 수도 해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여러분이 그것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네 번째로 위험으로 변하는 식품은 바로 밤새 둔 감자, 특히 잘못 데워 먹었을 때입니다. 감자는 한국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음식으로 소박한 감자국부터 패스트푸드점의 바삭한 감자튀김까지 값싸고 조리하기 쉽고 영양가 있는 재료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은 감자가 익힌 뒤 밤새 두었다가 다시 데워 먹으면 건강을 위협하는 은밀한 독성 폭탄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보기에 무해해 보이는 갈색 껍질 뒤에는 과학이 경고하는 수많은 위험한 화학적 변화가 숨어 있습니다. 감자가 익은 후 식게 되면 그 안에 일부 전분이 저항성 전분으로 바뀝니다. 이는 꼭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고온에서 다시 들 때, 특히 재가열하거나 전자레인지를 고출력으로 사용할 때 이렇게 변형된 전분이 아크릴아미드, 에이크릴아미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아크릴아미드는 세계보건기구 WHO가 발암 가능 물질군에 포함시킨 화합물입니다. 갈색이 짙어지고 탄 자국이 많을수록 아크릴아미드가 더 많이 형성됩니다. 즉, 맛있게 먹는 바삭한 감자튀김 속에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위험, 바로 솔라닌에 이 오래 두었거나 녹색으로 변하기 시작한 감자에서 도사리고 있습니다. 솔라닌은 독성이 강한 천연 알칼로이드로 익혀도 파괴되지 않습니다. 솔라닌이 많이 든 감자를 먹으면 구역질, 어지럼증, 소화장애 같은 급성 중독 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많은 양을 섭취할 경우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장기간 체내에 축적되면 만성 손상을 촉진하고 암 위험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껍질째 조리한 감자는 더욱 위험합니다. 바로 그 껍질이 솔라닌과 열에 의해 쉽게 변형되는 화합물이 집중된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감자가 실온에서 수시간 방치되면 세균이 쉽게 번식해 독소를 더 만들어내고 결국 식사를 더 큰 위험으로 바꿔놓습니다. 이는 한국의 작은 식당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으로 삶은 감자나 감자조림이 긴 시간 동안 테이블 위에 놓였다가 다시 데워 손님에게 제공되곤 합니다. 감자를 독약으로 만들지 않는 해답은 바로 각자의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권고합니다. 감자는 반드시 조리 전에 껍질을 벗기고 조리 후에는 곧바로 냉장 보관하며 한 번만 두고 그것도 적당한 온도에서만 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찌거나 저온 오븐에서 데워 자연스러운 맛을 유지하면서도 색이 짙어지는 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색이 짙어진다는 것은 곧 아크릴아미드가 형성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감자는 풍부한 영양 공급원이 될 수 있지만 방심하면 질병을 불러오는 도화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순간의 편리함과 부주의한 식습관이 이 소박한 음식을 가족의 건강을 은밀히 해치는 범인으로 만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5번째 숨은 위험은 든 버섯에 있습니다. 이 식품은 다시 드는 과정을 거치면 특별히 위험한 독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드면 보이지 않는 함정으로 변하는 음식 목록에서 버섯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이름입니다. 한국에서 버섯은 일상 식사에 자주 등장합니다. 불고기 전골에 들어가는 팽이버섯, 삼계탕에 들어가는 표고버섯, 반찬으로 자주 볶아 먹는 양손기버섯까지. 그러나 이처럼 영양가 있어 보이는 버섯도 조리 후 남겼다가 다시 데워 먹으면 건강에 위험한 독소의 원천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버섯의 특별한 점은 독특한 세포 구조가 온도 변화에 극도로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처음 조리할 때 단백질이 이미 일부 변성되는데 다시 두면 이 변성이 더 격렬하게 일어나 해로운 질소 화합물을 만들어냅니다. 이 물질들은 간을 과부하 상태로 몰아갈 뿐만 아니라 세포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 암 형성 과정에 위험한 발판이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조리 후에도 버섯 속 효소가 완전히 비활성화되지 않아 보관하는 동안에도 계속 작용합니다. 버섯을 다시 두면 이러한 생화학적 반응이 새로운 독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찌개나 정올에 흔히 쓰이는 양송기버섯과 표고버섯은 특히 민감합니다. 연구에서는 이들이 발암성이 뚜렷한 화학 물질인 하이드라진을 형성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이드라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버섯을 두면 토양에서 자연스럽게 흡수한 중금속 농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장기간 체내에 축적되면 이 금속들은 잠재적 부담이 되어 여러 장기에 해를 끼칩니다. 게다가 든 버섯은 히스타민을 생성해 알레르기, 발진, 두통을 일으킬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만성염증을 촉발하는데 이는 암이 자라기 좋은 토양으로 작용합니다. 버섯의 다공성 구조는 상황을 더 위험하게 만듭니다. 조리된 버섯을 실온에 오래 두면 세균이 내부로 쉽게 침투해 번식하면서 추가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많은 가정에서 전골이나 버섯국을 식탁 위에 몇 시간씩 두었다가 저녁에 다시 데워 먹는 습관은 매우 위험합니다. 한국의 영양 전문가들은 여러 차례 강조해 왔습니다. 버섯은 현재 먹을 만큼만 조리해야 하며 남았다면 절대로 다시 데워서는 안 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차갑게 두고 샐러드나 냉반찬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생명의 원칙이 있습니다. 조리된 버섯은 실온에서 2시간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영양이 풍부하다고 칭송받는 음식이지만 부주의하다면 버섯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올바르게 조리하고 섭취할 때만 버섯은 건강을 위한 훌륭한 동반자가 되며 그렇지 않으면 가족에 부엌에서 은밀히 독소를 퍼뜨리는 원천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6번째 위험식품으로 다다른 것은 달걀입니다. 무해해 보이지만 데워 먹을 때 위험을 품은 식품 목록에서 달걀은 많은 사람들이 조심해야 할 이름입니다. 한국에서는 미역국에 넣는 달걀, 김밥 속 달걀, 도시락에 담긴 부드러운 계란말이까지 달걀은 어디에서나 고품질 단백질 공급원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풍부한 단백질 때문에 달걀은 잘못 데워 먹을 경우 양날의 검이 되며 특히 이미 조리된 후 밤새 두었던 경우에 더욱 그렇습니다. 달걀은 본래 복잡한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열에 극도로 민감합니다. 한 번 더 드는 과정을 거치면 단백질 분자가 강하게 변성되어 유해한 황화합물을 방출합니다. 이는 단순히 불쾌한 비린내나 더부룩한 느낌을 주는 원인일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세포 손상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껍질을 벗겨 냉장고에 보관한 삶은 달걀은 위험이 배가 됩니다.
보호막이 사라진 흰자와 노른자가 산소와 쉽게 접촉해 산화가 촉진되고 재가열시 원치 않는 화합물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달걀 프라이나 계란 후라이의 경우 위험은 더 커집니다. 전자레인지로 드거나 팬에 다시 볶아낼 때 노른자 속 콜레스테롤이 산화되어 콜레스테롤 산화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동맥경화, 혈관장애, 그리고 몸속에서 은밀히 진행되는 만성염증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주범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알데히드라는 독성 화학물질군이 생성되는데 이는 세포의 DNA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DNA가 손상되면 암으로 이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달걀을 상온에 오래 둔 뒤 드면 살모넬라균 감염 위험까지 도사립니다. 이 균은 단순히 심각한 식중독을 일으킬 뿐 아니라 열에도 강하게 버티는 독소를 분비해 당신이 올바르게 데웠다고 생각할 때조차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즉, 오래 둔 달걀을 데워 먹을 때마다 보이지 않는 병원체와 건강을 내기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달걀을 안전하게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칙 첫 번째, 한 끼에 먹을 만큼만 조리하세요. 남았다면 즉시 냉장 보관하고 24시간 이내에 섭취해야 합니다. 삶은 달걀은 절대로 다시 데워 먹지 말고 차갑게 먹거나 새로운 요리로 바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달걀이 들어간 음식을 꼭 데워야 한다면 낮은 온도에서 짧은 시간만 가열하고 열이 골고루 퍼지도록 해 달걀 구조가 변형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달걀은 훌륭한 영양 공급원이 될 수 있지만 잘못 다루면 독성 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과 가족의 건강은 이런 작은 습관들에 달려 있습니다. 7번째이자 가장 위험한 것 중 하나의 반역자는 바로 재사용한 튀김 기름입니다. 이 습관은 어떤 음식이든 진짜 암폭탄으로 바꿔놓습니다. 부엌을 독소 생산 공장으로 만드는 모든 식습관 중에서 튀김 기름을 재사용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반역자 중 하나입니다. 한국에서는 바삭한 치킨을 파는 길거리 음식점부터 아파트 단지의 작은 가정집까지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오래된 기름을 다시 붓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삭하고 노릇노릇한 음식 겉면 뒤에는 몸속에서 은밀히 작동하는 암폭탄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식물성 기름은 고온에 가열될 때 첫 번째 튀김부터 이미 산화와 중합 과정이 시작됩니다. 이때 기름은 알데하이드라는 화학 물질을 생성하는데 이는 세포의 DNA를 직접 공격할 수 있는 성질을 가집니다. 적지 않은 연구들이 알데하이드가 간암, 대장암, 그리고 유방암의 형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기름이 반복적으로 가열될 때마다 그 해로운 화합물의 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치솟습니다. 이런 기름에 담근 음식은 모두 눈에 보이지 않는 독액으로 뒤덮입니다. 재사용 과정에서 기름은 아크롤레인이라는 극도로 유독한 기체도 생성합니다. 이는 호흡기를 화끈거리게 하고 눈과 점막을 자극하며 바람 특성이 있는 것이 확실히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름이 매번 다시 가열될 때마다 극성 화합물이 추가로 형성됩니다. 이것들이 바로 세포의 정상적인 대사작용을 은밀히 파괴하고 만성염증을 촉진하는 주범인데 이는 암으로 가는 가장 짧은 길 중 하나입니다. 오래된 기름을 돼지고기, 닭고기, 생선 같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튀기는 데 사용하면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음식에서 나온 아미노산이 분해된 기름과 결합해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을 형성하는데 이는 이미 수많은 의학 연구에서 위험한 화합물로 경고되어 왔습니다. 위험은 재사용한 기름을 금속 프라이팬이나 냄비에 들 때 더욱 커집니다. 금속 이온이 촉매 역할을 하여 산화 속도를 가속화시키고 기름은 순식간에 수많은 유해 화합물이 들어있는 혼합물로 변합니다. 기름이 죽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색이 어두워지고 걸쭉해지며 끓일 때 거품이 많이 생기거나 역겨운 탄 냄새가 날 때가 바로 그 신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여전히 비용 절약을 이유로 그것을 사용합니다. 절대로 건강을 그 짧은 편리함에 내던지지 마십시오. 한국의 영양 전문가들은 이렇게 권고합니다.
절대 튀김 기름을 재사용하지 마십시오. 튀겨야 한다면 독성 물질 형성을 줄이기 위해 온도를 185도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름이 변색되거나 걸쭉해지거나 냄새가 날 때는 즉시 버려야 합니다. 찜, 구이, 삶기와 같이 기름을 적게 쓰거나 쓰지 않는 조리법을 선택하면 음식의 맛을 지킬 뿐 아니라 암이라는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몸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낡은 기름 한 숟가락이 몇 푼을 아껴줄 수는 있지만 건강과 생명으로 그 값을 치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재사용 기름이라는 이름의 암 폭탄이 당신의 부엌에서 터지게 두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제 든 해산물에 대한 최종 경고와 함께 목록을 마무리합니다. 부엌 속의 숨은 범인 중에서 든 해산물은 마지막이자 가장 두려운 존재입니다. 한국에서는 생선구이, 해물탕 혹은 남은 사시미를 냉장고에 넣었다가 다음 끼니에 데워 먹는 일이 흔합니다. 그러나 단 한 번의 부주의가 바다의 신선한 음식을 건강을 직접 위협하는 독소의 근원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생선, 새우, 오징어 및 다른 해산물은 본래 단백질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는 심혈관 건강에 좋다고 극찬받는 영양소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풍부함 때문에 열과 산화에 매우 민감합니다. 드는 과정에서 소중한 오메가3가 독성 알데히드 및 기타 지질 산화산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 물질들은 만성염증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세포를 파괴하고 암이 자라날 길을 열어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해산물에는 본래 히스타민과 티라민 같은 생체 아민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오래 보관한 후 다시 드면 이 아민들의 농도가 높아져 격렬한 알레르기 반응, 두통, 발진을 일으키고 심지어 몸속에 잠재된 염증 반응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한국 가정에서 인기가 높은 참치, 연어 같은 대형 어종은 대개 수은과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는데 드는 과정에서 독성 한계에 이를 수 있어 신경 손상과 세포 파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해산물에서 세균이 분해되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냉장 보관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균이 만들어내는 독소는 한 번 생기면 아무리 고온에서 데워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새우와 갑각류는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올바르게 든다고 해도 중독을 일으키는 특유의 독소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한편 홍합, 조개꿀 같은 연체류는 바다의 생물 독소 비오톡신을 축적할 위험이 있는데 열에 노출된 후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산물을 독성 폭탄으로 만들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반드시 즉시 먹을 만큼만 조리하라는 것입니다. 남으면 샐러드나 무침으로 차갑게 먹을 수는 있지만 24시간 이후에는 절대 다시 드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황금 규칙은 해산물은 단 한 번만 데워야 한다는 점입니다. 부득이하게 데워야 한다면 중간 정도의 온도로 짧은 시간만 가열하십시오. 절대로 고온에서 오래 두지 마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유해 물질이 증식하는 최적의 조건입니다. 전자레인지를 사용할 때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을 약간 넣고 뚜껑을 꼭 덮어 열이 고르게 퍼지게 하여 특정 부분이 과열되어 위험한 화합물이 빠르게 생기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해산물은 본래 바다가 준 훌륭한 선물이지만 올바르게 다룰 때만이 건강에 진정한 이로움을 줍니다. 작은 부주의가 가정식 밥상 위의 음식을 은밀한 살인자로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순간의 편리함이나 오래된 습관이 당신과 사랑하는 이들의 건강을 대가로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제 당신은 드면 바람 함정으로 변하는 8가지 식품을 알게 되었습니다. 댓글에 어떤 음식을 가장 자주 데워 먹는지, 그리고 오늘부터 어떻게 습관을 바꿀 계획인지 남겨주세요. 이 영상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공유하십시오. 이 정보는 불필요한 발암물질 노출을 막아 실제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암 예방은 의식적이고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선택을 통해 우리의 손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더 중요한 건강 경고와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Dr.